김 PD님,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그냥 학원이나 뭐 헬스장 그런 통임대 대형 업종인데 막상 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공 싫으면 어떡하죠? 네, 지금 여기가 분당 정자역 중심 상권입니다. 정자역 초역세권 상가인데 3년 전에 제가 있는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그 프라자 상가가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자역 초역세권 상권은 경매로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당시 이 프라자 상가 7개층 중에서 6층 전체가 경매로 나왔는데 일괄 매각이 아니고 개별 매각으로 물번 1번부터 6번까지 전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입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물번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다 입찰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조금 특별한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었는데요. 위반 건축물과 유치권이라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물건 명세서를 한번 읽어보자면, 본건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 전체 및 호별 등에 대하여 표시 변경, 용도 변경, 위반 건축물 등재사항 등이 수십 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경매 업무 시 유의하시길 바람. 본건 601호 복도 쪽에 유치권 행사에 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그런 그 권리관계 하자가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자를 좀 떨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신건에 우리가 조금 진짜 과감하게 입찰에 도전한다면은 낙찰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최저가, 신건이면 감정가죠. 감정가의 한 135%, 140% 정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가는 저평가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정자역 초역세권에 있는 프라자 상가는 평당 한 1,700에서 1,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번 1번은 현재 47.84평이니까 1,800만 원을 곱하면은 한 8억 5천 정도 되는 그런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6개의 물번을 시세대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받는 게 목적이지만 희소성이나 잠재력이 있는 그런 물건들은 지금 받으면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대로 공격적으로 적은 건데요. 물번 한 개당 15명에서 20명씩 입찰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입지라는 부분에 대한 그 중심을 크게 뒀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대한 하자는 조금 배제를 시킨 거죠. 우리는 거의 시세와 근접하게 입찰가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그 성적을 기록한 게 1등이 아니고요.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물번들은 뭐 4등, 5등, 뭐 6, 7등. 물번 1번을 대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우리가 쓴 게 8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1등 실제 그 최고가 매수인은 감정가의 무려 162%인 9억 8천10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결과였어요. 이번에 근데 그 1등은 어떻게 다들 높게 쓸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날 그 매각기일 날 그 대리인으로 김소영 강사님이 그 법원에 가셨는데 결과를 전화로 전달받고 저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아니 1등이 시세를 잘못 체크했나? 당시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매 사건이 끝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원에 있는 그 방청객들이 다 퇴장을 할 때 물번 1번 낙찰자와 물번 6번까지 낙찰받은 사람들이 한 팀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뭐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다, 그런 좀 의심이 들어서 나중에 제가 그 부동산을 등기를 다시 한번 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번 1번부터 6번까지 낙찰받은 그룹은 사전에 NPL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높게 낙찰받았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시세대로 쓴 저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보지를 보시면은 2번 근저당권과 3번 근저당권, 두 개의 근저당권을 낙찰자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NPL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99%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온 이유가 3년이 지난 지금쯤은 그 6층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을지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궁금해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내가 아쉽게 또는 꼼꼼하게 공부했던 그런 물건들은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등기라도 떼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면서 낙찰자의 의도나 변모된 환경들을 한 번쯤 보신다면은 큰 공부가 되실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6층 전체를 낙찰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통으로 좀 임대를 놓지 않았을까. 여기 분당 그 정자동은 학원가로도 유명하니까
어떤 큰 보습학원이 뭐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이 정자동 바로 옆에 있는 순회동에도 프라자 상가 지하 1층이 전체가 그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그 코로나 시기에 상권이 막 무너지다 보니까 목욕탕 같은 것들 또는 뭐 헬스장, 특별한 업종들이 이 영업 제한에 의해서 많이 좀 무너졌잖아요. 지하 1층 목욕탕으로 운영되던 한 600평짜리 상가가 경매로 내몰리자 누군가가 반값에 감정가 대비 55%의 낙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물건을 MPL로 접촉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서 그 다음 해에 우연히 그 순회동에 뭐 어디 지나가다가 그 지하 1층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었는데 1년이 지난 그 시점에는 지하 1층을 전체 다 그 철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한 몇 개월만 더 있으면은 어떤 영업을 하고 있겠구나 싶어서 한 6개월 정도인가 뒤에 다시 또 한번 재차 방문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 목욕탕에서 클라이밍 센터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그런 상가들을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혁신을 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다시 복귀를 하면은 낙찰자의 의도까지 정확히 파악이 되면서 공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입찰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폐차를 했던 정자동 프라자 상가 6층 전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 지금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제 뒤에 있는 이 프라자 상가가 3년 전에 우리가 입찰에 도전했던 그런 목적물입니다. 제가 아까 그 커피숍에서 이 상권에 있는 그 물건들이 경매로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대한민국 그 50대 상권을 그 순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자역 상권이 그 20위 안에 들어간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뭐 강남, 종로 모두 다 포함해서요. 그만큼 이 정자역은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 직장 인구가 많아서 그런 상권에 대한 매출도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그렇게 제 옆에도 2년 전인가 저 두산 중공업이 준공됐고 그 뒤로는 뭐 네이버 또 SK가 있어서 직장 인구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 목적물은 제가 지금 있는 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데 마침 또 작년에 이 대각선 횡단보도가 이렇게 신설돼서 상가에 대한 동선 확보가 훨씬 더 용이해졌죠. 그런데 참고로 지금 눈에 들어온 건데 제가 있는 이곳에서 이 대각선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는 경찰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목적물에 오자마자 이 상가의 그런 유동성이 대단하구나,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방금 체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문 좌측으로 백다방과 서브웨이 그리고 메가커피 이렇게 저가 그런 서비스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동성이나 직장 인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닥따닥 좀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한 20년 전쯤에 한 25년 전에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그때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상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냐고 그 당시에 그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뭔데?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역세권 안에 햄버거 집이 3군데가 있으면 상권이 대단한 지역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목적물은 저가 커피숍이 2군데, 서브웨이까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일대에 이 입지도 상당히 양호하구나,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물 인근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니까 6층으로 올라가서 변화된 그런 시설이 과연 어떤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층으로 같이 가시죠. 김 PD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그냥 학원이나 뭐 헬스장 그런 통임대 대형 업종인데 막상 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공실이면 어떡하죠? 우리는 그 학원이나 그런 헬스장 대형 업종을 생각했는데 지금 여전히 그 1호부터 6호까지 각자의 그냥 그런 사무실이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 고시원으로도 쓰고 있고
예, 저 안쪽에는 각자가 그냥 그런 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복도에 명판을 봐도 호실별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전체를 하나의 임차인으로 맞추고 싶다면은 이제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3년 전에 그렇게 도전했던 그런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복귀를 함으로써 또 충분한 그런 값진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